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 금융자산, 금융투자소득 과세해야 되나 라는 기사를 보고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네요. 무형자산과 동질성을 찾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획기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포섭하는 회계 원칙을 새로 제정하고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 이거를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결국엔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그동안에 가상화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본인들이 한 게 뭡니까? 왜 그전에는 세금 얘기도 꺼내지도 않고 이런 조항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주고,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발표를 통해서 그때 가상화폐 다 없애버린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뭐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뒤늦게 와서 지금 무슨 학회를 한다 그러고 뭐 무형자산이니 뭐 금융자산이니, 아니 국제법상으로 살펴보면 무형자산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왜 본인만 독특하게 또 금융자산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좀 더 볼게요. 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1년 학예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 방안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주장했다. 아, 그래요.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겠죠. 오 교수는 무형자산인 저작권, 상품권, 영어권, 점포 임차권 등과 가상자산은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며, 비트코인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방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증권이 증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죠. 가상자산이 증권법이나 가상자산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자, 이런 보호법이 지정이 된 다음에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호법이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뭐 이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무리다 라고 하며 헛소리를 하는 건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가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과세 방법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를 전제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요. 전제로는 할 수 있대. 그 앞에 규정이 정해진 후에 당신이 해야 될 이야기를 왜 쓸데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자, 좀 더 볼게요. 오 교수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무형자산 분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 차손으로 인한 2월 결손금을 2월 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 무형자산으로밖에 분류할 수 없는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테두리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헛소리를 삑삑 하는 겁니까? 오 교수는 가상자산 차익은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2월 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전에 테두리 빨리 만드세요. 네, 테두리도 못 만들고 자꾸 이상한 소리 삑삑하지 말고요.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보더라도 분양권, 전세권, 회원권 등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발제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며 비트코인은 계약상 권리가 있는 다른 금융자산과 법적 성격은 다르더라도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를 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식과 유사합니다. 주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김 교수는 가상자산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한 조세 회피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 지적들만 진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똑바로 된 규정을 좀 하세요. 그런 규정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소득을 어떻게 거둘지를 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규정들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혼란을 주면서 시장에 자꾸만 푸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을 무조건 거두어 드리겠다? 아니 제대로 법을 정하고 거두어 드리라니까요. 제발 좀. 이런 쓸데없는 포럼에서 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포럼이라고 얘기한 건 그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경우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도 과제라고 봤다.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국제적 과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관리 감독 당연히 강화해야겠죠.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과세 인프라 구축도 과제라고 봤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구축할 건데요? 바이낸스나 또 다른 해외 가상거래소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거를 인프라 구축을 할 거냐고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말고 뭔가 알맹이를 내놓으세요. 이런 게 공조가 가능하면 어떻게 공조를 하겠다. 이런 방향, 옵션 A, 옵션 B, 옵션 C 이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거 조세해야 된다,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제 제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정부에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를 정의를 못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또는 혼란을 주고 있는데 소득만 계속 걷어들이겠다, 과세만 계속 하겠다, 이것만 지금 정부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포럼들을 계속 주관을 하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슈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이슈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딱딱딱딱 지정해서 내세요. 제발 좀.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의견 낸 거에 대해서 뭔가 뭐 잘못됐다 하신다면 한국조세정책학회장님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제가 이야기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